체지방은 줄이고 체성분을 변화시킬 2주간의 비만 탈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크게 체중 감량이 필요한 과체중 그룹과 체지방 비율이 높고 근육량이 부족한 근감소 비만 그룹으로 나눴다. 먼저 개인의 운동 능력과 근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다. 유연성 검사와 함께 악력 검사를 통해 근력을 측정했다. 개인마다 본인의 운동 능력이 다르고 근력 상태가 다르고 관절 상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동 능력의 평가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관절의 운동 범위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개별적인 식사와 운동 처방이 필요합니다. 참가자의 상태를 고려한 개인 맞춤 운동이 처방됐다. 이렇게 하다가 허리가 또 이렇게 구부른 거야. 그게 좀 힘들어요. 지금자 씨처럼 노년기엔 관절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하나, 평소 운동에 문제가 없는 그룹에게는 셋,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을, 다섯,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관절 질환을 가진 그룹에게도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이 처방됐다. 다섯, 여섯, 일곱, 노년기 비만 치료에는 근손실을 막기 위한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셋, 넷.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닭가슴살 샐러드를 준비하는 김서순 씨. 노년기엔 근감소의 위험이 크기에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다. 식단 또한 참가자들의 상황에 따라 개인 맞춤 처방이 내려졌다. 공통점이 있다면 충분한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매끼, 어육류를 2가지 이상 챙겨 먹도록 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노인 비만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식물성 단백질 섭취량과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 신장 기능의 연관성을 평가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시작 후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있을까? 김치 없이 밥을 먹는 게 익숙치 않은 참가자들. 달고 짜게 조리된 조림류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감자탕까지 등장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 전문가와 식단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네. 근데 쉽지 않죠. 쉽지는 않아요. 뭐가 어려우셨어요? 간 들어있는 거죠. 김치를 먹으면은 김치를 많이 먹어야 또 밥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또 싱겁게 먹으려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맞는 말씀입니다. 장조림을 싱겁게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짜고 달아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짜고 단 걸 먹으면 또 밥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밥이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균형을 못 맞추는 식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평생 유지해온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위에다가 이제 닭고기를 굽지 않고 저희가 물에 삶았어요.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 식단 개선에 있어 조리법도 중요한 문제. 간단한 조리법만으로 익힌 채소와 닭가슴살, 두부 등 하루 먹어야 할 단백질량이 충분히 채워졌다. 닭고기는 굉장히 좋은 단백질 근원이라 많이 말을 하는데 닭볶음탕에는 굉장히 많은 양념,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간장부터 해가지고 또 달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 샐러드처럼 이렇게 염분도 많지 않고 채소도 함께 어울려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식단을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국과 반찬으로 구성된 식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참가자들.
단백질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 식사 시간이 아니고 간식 시간 같아요. 국물은 돼지 감자를 예를 들어서 넣고 이 보리 대신에 돼지 감자. 샐러드를 식사로 이렇게 먹는 게 익숙하진 않죠. 익숙하지 않아도 변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진짜 100세 시대를 같이 가려면은 식단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주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 결과는 어떻게 기대하세요? 일단은 이 집에서 운동하면서 또 식사량 줄이면서 야식 줄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6명의 참가자 중 과체중으로 진단받았던 4명 모두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체지방을 줄이고 체성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2주간의 노력. 체지방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참가자 6명 중 5명에게서 체지방률이 감소했다. 특히 복부 비만을 진단받았던 참가자들 모두 내장 지방 면적이 감소했다. 2주 동안 2kg이나 체중을 감량한 이선희 씨. 허리둘레가 이전에 99cm였는데 92cm로 2주 만에 7cm가 줄었어요. 그럼 이제 2.7인치가 줄은 건데 옷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옷이 헐렁헐렁해요. 헐렁헐렁하죠. 네. 좋은 거지 교수님. 엄청 좋은 거죠. 줄어든 허리둘레만큼이나 내장 지방 면적도 눈에 띄게 줄었다. 더 고무적인 건 근육량의 변화다. 그래도 단백질은 하나도 안 빠져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단백질은 하나도 안 빠져나가고 나쁜 지방만, 체지방만 빠져나갔으니까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이만하면 대단히 성공했죠. 우리 자녀들이 이대로 잘하고 나가면 예쁜 옷도 많이 사준대요. 선약을 받았어요. 무릎 통증 때문에 보행 자체도 어려웠던 변종옥 씨. 운동량이 거의 없다 보니 2주란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숨 들이마시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근력 운동보다는 먼저 보행 개선에 초점을 둔 개별 처방이 내려졌다. 넷, 다섯 내리고. 자, 한번 일어납시다 이제. 2주 전만 해도 혼자 걷거나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었던 상태. 그전에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전에 이렇게 이제 앉았으면 못 일어나. 이렇게. 누가 잡아줘야 일어나서 처음엔 잡아줬어요. 그런데 2주 후 그렇지. 그럼 앉아지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다시. 2주 만에 누군가의 부축 없이도 혼자 앉았다 일어나는 게 가능해진 것. 무엇보다 큰 성과는 보행기 없이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력 같은 거는 한 지금 수치가 양쪽에다 2배에서 한 4배 정도 좋아지신 것 같고요. 맨 처음 오셨을 때 근력을 봤었을 때 한 5에서 7 정도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좀 잘 걷는다 그 정도 한 20몇 정도, 20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 한 22, 26 그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 보통 어머님들 걷는 것보다도 조금 더 지금은 잘 걷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야외 산책에 나선 변종옥 씨. 지금 이 순간이 그저 기적 같다. 빠르네. 혼자 걸을 수 있나? 네, 한번 어디까지 갔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죠? 응, 아픈데도 한번 걸어보려고요.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혼자서.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이었다.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 개별화된 맞춤 치료법을 찾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많이 힘들죠. 아유,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야. 이게가 이거를 띄고 어떻게 걷나 싶었는데 그렇게 노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한테 폐 안 끼치려. 내가 쓰러지고 지금 그 생각하면 그 전에 많이 울었어요. 그 생각하고 열심히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나한테 투자 좀 해보려고요. 그 전엔 나가 아니고 자식이나 먼저였거든요. 뭐든지 다. 지금은 이제 나를 위해서 먹는 것도 좀 챙겨 먹고 내가 죽을 생각까지도 했는데 뭐 더 못할 게 뭐가 있나. 노인 비만은 치료할 수 있는, 반드시 치료해야 할 병이다. 이제 외래진료실에서 나는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노령 인구일수록 지금 각각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상태가 다르고 몸의 상태가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 해서 이런 운동 스케줄대로 하면 다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골관절염이 있는 분이 이 무릎을 쓰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처방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건강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음식과 운동은 없다. 노령 인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